자, 이번 수업 시간은 초예측이라는 책에서 윌리엄 페리의 이야기를 같이 다양성과 지속가능성 입장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은 윌리엄 페리의 핵심 사상을 이해할 수 있고 다양성과 지속가능성의 입장에서 창의적으로 해석해보고 여러분의 각자 진로 입장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자, 오늘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초예측이라는 책에서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상가죠. 이제 윌리엄 페리. 자, 윌리엄 페리가 누구냐? 자, 여기 누굽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이죠.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제 악수를 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미국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 이제 국방부 장관입니다. 자, 이때 1994년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이제 97년 IMF 이후에 이제 대통령이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고 IMF까지의 대통령이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에 북핵 위기가 있었어요. 엄청난 위기가 있었는데 이것을 해결한 사람이 바로 윌리엄 페리입니다. 미국의 이제 국방부 장관이었는데요. 그래서 북미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책은 이제 핵 벼랑을 걷다. 북한이 늘 전술이 벼랑 끝 전술이라고 얘기하죠. 끝까지 막 나갑니다. 그래서 벼랑 끝에서 떨어질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막판에 이렇게 합의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그것을 빗대어서 이제 책 제목을 지었죠. 핵 벼랑을 걷다. 한반도 그 핵 위기 상황을 잘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초예측에서 윌리엄 페리의 주제는 핵 없는 동북아는 가능한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양성 및 지속 가능성으로 한번 윌리엄 페리의 사상을 분석해 봅시다. 자, 윌리엄 페리. 이 사람은 김정은의 이제 속마음이 뭐냐? 이 사람이 파악하는 겁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전쟁 억지력을 발휘하기에 충분한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 여기서 전쟁 억지력, 보통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북한이 전쟁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윌리엄 페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김정은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와 한국과 미국이 한미 군사 어떤 작전을 하면 훈련을 하면 뭐 팀 스피릿 훈련 같은 것을 하면 그러면서 이제 북한을 훈련하는 척하면서 점령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전쟁을 일어나지 않도록 북한이 억지력을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겁니다. 그러려면 핵무기를 갖고 있어야 한국과 미국이 감히 북한을 넘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윌리엄 페리는 첫 번째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핵무기를 보유하면 이것을 무기로 해서 맞바꾸는 거죠. 무엇과? 경제 지원과 이제 맞교환하는 겁니다. 대신 북한은 핵을 없애고 비핵화를 하고 거기에 맞는 경제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김정은의 속뜻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북한의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게 김정은의 속뜻이다. 그 속에서 핵무기가 왔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1994년의 북핵 위기 한번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제가 간단하게 핵심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과 미국이 팀 스피릿 훈련을 했어요. 그걸 통해서 북한은 야, 너희들 한반도에 어떤 전쟁 위기를 가지고 오고 있어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핵 확산 금지 조약에서 탈퇴하겠다고 합니다. NPT 탈퇴 선언이 있습니다. 이게 93년 3월 12일이에요. 그런 다음에 판문점에서 남북한의 이제 관련 관리들이 만났는데 그때 이제 북한의 관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서울이 북한하고 이렇게 가깝다. 그래서 우리가
핵무기나 뭐 미사일을 날리면 너희들은 불바다가 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3월 19일 아주 급박하게 이제 진행이 되죠.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특히 강남에서 그 당시에 엄청난 뭐 사재기가 있습니다. 뭐 라면 막 엄청나게 팔리고 막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미국이 그러면 너희들 이런 식으로 하냐? 그래서 북한 너희 핵시설을 타격하겠다. 이렇게 고려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원산 근처에다가 미국 항공모함 2척과 함정 33척을 배치합니다. 완전 전쟁 위기죠. 그래서 이 당시에 미국에 있었던 교민들은 한반도에서 진짜 전쟁이 일어나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서울은 되게 평온하게 아까 강남 요 정도 사재기 빼고 나머지는 평온하게 이제 지냈었죠. 그래서 한국 이상한 애들이다라고 막 국제뉴스에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 이 북한 핵시설을 타격하는 것을 이제 보류한 이유는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만약에 타격을 하면 주한미군, 북한, 한국의 어떤 군인들이 엄청나게 죽을 것이고 민간인들도 다 합쳐서 100만 명이 사망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너무 세다. 그래서 북한 타격을 이제 보류합니다. 그러면서 한 1년 반 동안 이렇게 미국과 북한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합의를 이끕니다. 제네바 합의가 일어나요. 그래서 북미 제네바 합의가 일어났는데 그것은 크게 두 가지 입장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윌리엄 페리는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물질적 합의죠. 한국과 일본이 북한에 경수료 발전소를 건설해주고 미국은 원유죠. 중유를 제공해서 북한의 에너지난을 완화시켜준다. 이렇게 실제로 합의해서 막 경수로 발전소 막 이렇게 지어주고 미국도 중유를 제공합니다. 다음 두 번째는 정신적 합의다.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북한 체제를 전복할 혹은 전쟁을 통해서 전복할 의사가 없다라는 믿음을 북한에 주는 것. 그래서 윌리엄 페리는 특히 정신적 합의가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1994년의 북핵 위기입니다. 1차 이제 북핵 위기고 다음 그 이후로 또 위기가 있고 지금 현재 2020년 상황에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양성 지속 가능성 입장에서 우발적 핵전쟁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2018년 1월 13일 날 하와이 재난관리청의 이제 실수로 탄도미사일 공습 경보가 이제 발령이 됩니다. 자, 미국을 향해서 날아가는 이런 미사일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미리 파악해서 이제 공격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실수예요. 재난관리청이 실수를 한 겁니다. 날아오지도 않았는데 쏴버리면 이게 적국에 가서 이렇게 터지면 큰일 나겠죠. 전쟁이 나는 거죠. 실제로 이런 게 또 있었습니다. 미국 콜로라도 주에는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의 미사일 경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류 사례가 지금까지 한 3차례 정도 있었다고 윌리엄 페리는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예를 들면 러시아에서 뭔가 미사일을 핵무기를 쐈어요. 그러면은 미국 본토에 들어오기 전에 태평양 그쪽에서 이렇게 폭파시키는 게 이제 미국 입장에서 유리하겠죠. 근데 이게 실제로 날아오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이제 경보 시스템인데 그런 오류가 있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제 쏴야 되겠죠. 근데 진짜 쏴버리면 잘못 날아가서 이렇게 러시아까지 가버리면 세계 전쟁이 터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이 오류, 경보 시스템의 오류가 우발적 핵전쟁의 가능성을 열어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늘 불안 속에서 살고 있는 거죠. 다음에 북한, 파키스탄, 인도는 실제로 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가 왜 이 북한, 파키스탄, 인도를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느냐? 갖고 있는데 만약에 인정해버리면 주변국, 그러니까 북한, 파키스탄, 인도의 주변국들이 핵무장 경쟁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북한 핵무기 보유한 국가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국민들도 그러면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되지 않냐. 더 나아가 일본도 거기는 평화체제인데
이제 군사체제로 이제 바뀔 수가 있겠죠. 헌법도 바꿔버릴 테고. 그래서 일본이 핵무장하면 이제 한반도가 상당히 이제 전쟁의 위험성이 이제 높아지는 거죠. 그런 것은 이제 평화를 위해 좋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자, 그래서 윌리엄 페리는 핵이 없는 안정한 세상을 이제 꿈꿉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이 윌리엄 페리는 핵의 위험성을 일반 대중이 깨닫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장기적 관점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분은 핵의 위험성에 대해서 강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오히려 정치적 활동보다 더 효과적이다. 이게 일반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 이런 거죠. 다음 두 번째, 미래의 핵전쟁이 일어나면 그것은 죽음과 파괴로 끝나지 않고 인류 문명의 종언을 초래한다. 그래서 핵은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게 윌리엄 페리의 주장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반도에서 여러분 이제 운명적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남북한이 이렇게 갈라져 있고 아직까지도 휴전이 이제 휴전인 상황이죠. 전쟁이 끝난 게 아니고 잠시 쉬고 있는 상황인 대한민국에서 북한이 지금 핵무기를 갖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한반도의 평화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인지 각자 여러분의 진로 입장에서 한번 아이디어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오늘의 수업이 끝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